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9월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가족은 지금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25일부터 동생의 월북설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하자 하루에도 수십 통씩 악성 메시지를 받고 있다. 개인 사업을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도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고 SNS 메시지를 통해서 악담을 한다고 극단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들 유가족들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진짜 이 인간들은 현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라면 인간 이하의 짓도 주저없이 하는군요. 대체 이 인간들의 비호하에 있는 현 정권의 악랄함이 어디까지인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참지 못했던 것인지 피살 공무원 이 씨의 고등학생 아들인 이모군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자필 편지까지 썼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분의 큰아버지인 이래진 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을 공개한 편지에서 이군은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80cm의 키에 68kg 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항변하며, 아빠는 제가 다닌 학교에 와서 직업 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출동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집에는 한 달에 2번밖에 못 오셨지만 늦게 생긴 동생을 너무나 예뻐하셨고 저희에겐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였다고 고인을 회고했습니다. 또한 이군은 당국에서 아버지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증거 중 하나인 이 씨의 신상 정보를 북한이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인적사항을 묻는데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박하면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 저는 북측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람이 저의 아빠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는데 나라에선 설득력 없는 이유만을 증거로고 말하고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또한 이군은 초등학생 여동생은 아버지가 해외 출장에 가신 줄만 알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추가로 공개하며 대한민국 공무원이자 보호받아야 할 국민인 아빠가 오랜 세월 차디찬 바닷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당해 불에 태워 버려졌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고 항변했습니다. 이군은 이 편지를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시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곡한 호소로 마무리했는데요. 이 편지를 읽고 정상적인 네티즌들이라면 정말 눈치울을 붉히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에 대해서 여전히 친문 네티즌들은 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구만. 누가 시켰구만. 이 애비는 도박빚 독촉에 못 이겨 자식들 팽개치고 북으로 튄 월북자란다 같은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천인공노할 악플 들여달았고 급기야 이를 보다 못한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은 6일 언론 인터뷰를 갖고는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게 이르렀습니다. 저런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판치는 세상이 정말 제대로 된 나라인지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더더욱 자괴감이 들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군의 편지에 대해 보고받은 뒤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야말로 진정성이 눈꽃만큼도 느껴지지 않는 헛소리라더니 해경이 여러 상황을 조사 중이다. 해경의 조사 및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 어머니, 동생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기 바라며 위로를 보낸다고 유가족이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군의 편지가 청와대에 도착하면 직접 답장을 쓸 계획이라고 하는데 답장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전달하지는 않고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인 주소로 보낼 것이고
문 대통령의 답장 내용은 언론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내용이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 바에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런 정부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인지 결국 이 씨의 유가족은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하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가 문 대통령이 저런 진정성 따윈 전혀 없는 사과를 했던 당일인 6일 유엔에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려달라며 진상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종로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앞에서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인 동생을 10여 발의 총탄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을 유엔에 알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이 문제가 단순히 피격 사건이 아닌 북한의 만행이 널리 알려져 반복되지 않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북한의 만행을 멈추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씨가 전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오토 원비어의 사례가 있으니 그 가족과 연대에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는 사실까지 알렸다고 합니다. 해당 요청서는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통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될 예정인데요. 이날 이 씨와 동석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내 코로나를 이유로 대량 학살이 벌어진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이번 공무원 사살도 그런 차원에서 벌어진 거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유엔 조사를 촉구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원비어는 재판을 통해 북한을 이겼다. 원비어 사례와 관련해 유사하게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고 북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응당해야 할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렸으니 그것도 법률 검토 중이다라고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같은 당 태영 의원도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엔이 사건을 조사할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인간을 총으로 사살할 수 있는지 유엔이 조사하고 전세계에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 일은 그냥 결코 지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이래진 씨가 결국 국제사회에 이 일을 호소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격이 왜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참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서 국제사회 자신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어디 아프리카나 중남미 같은 곳에 붙어있는 국제사회에서 인지도 없는 어느 소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말입니다. 당연히 유가족들의 행동은 응원해야겠지만 오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